그 최고가 되려면 네. 최고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한테 배우고 있는데, 랭문님은 그러면 부동산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사람, 고수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없기도 했었고 또 도대체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될지 사실 또 뭐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일을 박차고 막 그 사람한테 갈 용기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책에서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책에서. 근데 옛날에는 좋은 책을 고르는 능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책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만났던 좋은 책들, 스승들이 되게 많죠. 뭐 특히는 뭐 원싱이나 그 다음에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그 다음에 부의 초월 자선 뭐 이런 책들은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통념들 대부분 좀 잘못된 것들 많이 좀 깨달았고 그리고 아, 꼭 누구를 찾아가고 뭐 배워야만 되는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도 방향성 결정만 잘하면 충분히 스스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초반에 좀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막 너무 의지하려고 하고 막 너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독이 될 수 있죠. 왜 너무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옆에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도 회사,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자꾸 저희 프로에 입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막 무조건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랭문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못 알고 있는 통념들이 또 있을까요? 그거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쉬운 게 장르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 할까라고, 어떤 거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인이 원하는 거를 해야 그게 수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그게 다시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좋은 책에서 배웠던 통념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원싱이라고 하는 책, 옛날에 제 팀장님이 선물해 주신 책인데 그 책에서는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도 괜찮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 개보다는 한 개, 심지어 균형보다는 불균형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책 중에 1, 2, 3편이 있는데 세 번째 편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걸 보고 칠판에다가 제 그 벽에다가 이제 보드 칠판을 만들어 놓고 막 정리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잖아요. 그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가 역순으로 잘못된 단계로 진행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나도 이제 부자의 꿈을 좀 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날이 안 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반대로 가야 된다. 시작하자마자 부자, 편안함, 안정으로 가야 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순간 모든 기회를 사실은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이제 준비한다는 말은 돈을 빨리 불리는 걸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야 되고 부자가 먼저 되겠다 이 말은 도전과 경험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내 사업체를 만들고 그게 되고 나면 편안하기 위해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되려면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화 시켜 놓으면 이게 안정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또 조금 재미난 것들은 저는 항상 돈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저도 그 후자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수입을 저축을 해서 자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을 직접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 다음에
이 사업체가 돈을 번 걸로 다시 자산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 명의로 자산을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명의로 자산을 사야 된다. 이 남의 명의는 뭐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회사 명의로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죠. 네.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뭐 돈이 열리는 씨앗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임대 서비스.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다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고,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알리알리 같은 뭐 서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뭐 집필 활동을 한다거나 지금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뭐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인적 자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로 가는 통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렸어요. 요약을 해보면 배움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의 통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균형보다는 불균형이 필요하다. 그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해보면 이제 안전한 것보다 오히려 위험한 길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집을 가면서 이걸 자산이 늘려 가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오히려 수입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던 책들, 그 책들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설명란 아래쪽에다가 추천책 3권 남겨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